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앱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정말 단순한 기능만 있는 것 같은 메모 앱인데 다운로드 수와 평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안드로이드 OS에서만 누적 다운로드가 5억, 평점이 4.4에 리뷰는 103만 개나 되는 앱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앱이 왜 좋은지 모르고 잠깐 써보고 기능 별거 없네 싶어서 지웠거든요. 근데 제가 수십 개의 메모 앱을 이렇게 써보다 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이 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 등 모든 운영체제에서 다 동기화가 되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하고도 한 메모를 동기화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편집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앱은 광고도 없는 무료 앱이라서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구글 킵이라는 앱이에요. 이 앱에 대해서 한번 진하게 알아볼게요. 인터페이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스마트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메모는 총 5개예요. 왼쪽부터 이렇게 할 일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하고 펜이나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글씨 모드, 그리고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모드와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갤러리에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사진 모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메모를 만들 수 있는 일반 모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빈 메모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진이나 이미지, 그림, 녹음, 체크박스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 버튼들은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여러분들은 아마 새 메모 만들려면 여기는 플러스 버튼 계속 누르시게 될 거예요. 저는 구글 킵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체크리스트 기능인데요. 배경 색깔은 보기 좋게 흰색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엔터로 눌러가지고 계속 리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상위 목록, 하위 목록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체크를 하게 되면 해당 체크된 것들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안 보이게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정도야 다른 투두 앱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거긴 한데 정말 편리한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한 메모를 동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점 3개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공동 작업자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눌러서 추가하고 싶은 사람의 구글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초대가 되고 그 사람도 구글 킵을 쓰고 있으면 한 메모를 같이 동기화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하고 여러 메모를 동기화를 좀 시켜놨어요. 이게 제 스마트폰이고 이게 제 와이프 스마트폰인데 제가 여기다가 테크몽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입력되어 있는 테크몽이 여기에 잠시 후에 자동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앱을 저처럼 스마트폰이 익숙한 젊은 부부나 커플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나중에 이거 먹으러 가자, 여기 여행 가자, 여기 보러 가자, 나중에 시간 되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안 적어 놓으면 다 휘발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서로 같이 볼 수 있는 메모 앱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여기 지금 보면 선택한 항목이 333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체크한 리스트가 300개가 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구글 킵이 다른 스마트폰하고 동기화하는 거는 알겠는데 윈도우나 아이폰, iOS 같이 다른 운영체제하고 동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에서 모두 다 구글 킵을 동기화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이 앱이 있으니까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윈도우에서 이걸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왼쪽 밑에 있는 구글 킵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구글 킵이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은 크롬 브라우저가 필요하고요.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크롬 스토어라고 칠 거예요. 그러면 크롬 웹 스토어가 뜨고요. 여기서 스토어 검색에 킵이라고 칠 거예요. 그럼 이거 나오죠? 이거 설치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관련 프로그램으로 내려가면 맨 밑에 다른 구글 킵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여기 아마 크롬에 추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앱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주소창에 크롬 앱스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구글 킵을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만들기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 거예요. 이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를 작업 표지줄 첫 번째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기에 구글 킵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윈도우 키 누르고 숫자 1을 누르면 구글 킵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1번 누른 게 뭐냐고요? 이거 윈도우 기본 기능인데 작업 표시줄에 있는 왼쪽부터 윈도우 1, 윈도우 2, 윈도우 3, 윈도우 4 이렇게 왼쪽부터 윈도우 누르고 숫자 키 누르면 작업 표시줄에 있는 것들이 순서대로 실행되거든요. 저는 맨 앞에 뒀으니까 윈도우 1번 누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동기화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트북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여기 다시 올리고라고 되어 있는 이걸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몇 초 안 지나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죠. 그럼 이번엔 노트북 말고 태블릿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옆에 이렇게 태블릿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볼게요. 새로운 항목 한 개를 추가를 했어요. 몇 초가 지나면 다시 스마트폰에서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추가가 됐죠. 지금 보셨다시피 윈도우, 스마트폰, 태블릿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심지어 내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정하고도 이렇게 동기화가 다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동기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음성 텍스트 동기화예요. 손으로 타이핑하기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여기에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녹음을 눌러요. 그러면 지금부터 구글 킵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구글 킵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도 들어가고 소리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구글 킵의 음성 녹음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죠? 밑에 보면 두 번째 목소리가 또 들어갔죠. 그리고 메모가 점점점 쌓이게 되면 폴더별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구글 킵은 폴더 기능은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라벨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해요. 여기 옆에 메뉴를 눌러보면 저는 기본 폴더, 업무, 우왕 이렇게 3개의 라벨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아무 메모만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라벨을 누르면 이 메모에 어떤 라벨을 사용할 건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라벨 말고 여러 개의 라벨을 동시에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새로운 라벨을 추가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새 라벨, 이렇게 새로운 라벨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라벨은 꼭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필기를 하다가 중간에 샵 누르고 새로운 라벨 이렇게 누르면 새로운 라벨 또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윈도우로 많이 쓰신 분들은 폴더 안에 넣는 이런 게 좀 편하겠지만, 거기에서 할 수 없는 라벨만의 또 독특한 장점이 하나의 노트에 여러 라벨을 동시에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어서 라벨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폴더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점점을 누르면 이 노트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가 많아지게 되면 배경 색깔을 하늘색, 회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랑 공유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분홍색으로 만든다든지, 회사일과 관련된 거라면 회색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색깔별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도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색깔별로 분류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제 위에 메모 검색에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색상만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킵이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사진 기능이에요. 제가 지금 제 책상 근처에 있는 손 뻗으면 언제나 닿는 거리에 있는 이 물티슈 하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사진 안에 텍스트가 있죠? 노브랜드 물티슈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검색을 하잖아요. 노브랜드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사진 안에 있는 이 글씨를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검색도 가능합니다. 되게 똑똑한 기능이에요. 참고로 사진 삽입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중간쯤에요.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 촬영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삽입하면 중간에 사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위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사진들이 다 제 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중간중간에 사진을 삽입하는 용도로 이 앱을 사용하신다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위젯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구글 킵 앱은 위젯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구글 킵 메모를 이렇게 가지고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래서 위젯에 어떤 메모를 띄울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모든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길이를 확대를 시키면 이렇게 모든 메모들이 다 나오고, 위아래로 이렇게 스크롤이 가능하고요. 해당 메모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당 메모로 자세히 들어갑니다. 그래도 제가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일단 맨 처음으로 불편했던 거는 체크박스하고 일반 메모하고 칸 메모에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을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이 밑에부터 체크박스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고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누르면 제 위에 있는 이것까지 체크박스로 변하고요. 엔터 누를 때 체크박스가 없는 내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만드는 것들은 모두 다 체크박스가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메모 기준으로 체크박스 만들려면 체크박스로만 만들고, 일반 메모 만들려면 일반 메모로만 만들고, 같이 섞어서 만들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손글씨 지원이 조금 미흡합니다. 특히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레이턴치는 뭐 되게 빠른 걸 알 수가 있어요. 필압을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속도에 따라서 굵기는 좀 굵어져요. 천천히 하게 되면 이런 굵기인데 빠르게 하게 되면 이런 굵기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S펜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우개를 사용하고 싶은데 S펜 버튼 지우개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우개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워야 돼요. 그리고 글씨를 쓰게 되면 오른쪽 위에 보면 이 글씨를 텍스트로 가져오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영어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손글씨도 이렇게 맨 위로 올라가고 내용 중간에 손글씨를 넣을 수 없다는 점도 뭐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체크박스가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두 가지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앱은 구글에서 만든 앱이다 보니까 iOS,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안드로이드 OS처럼 최적화는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점이나 이런 걸 보면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한테는 장점들이 너무 많은 앱이고 이 장점들이 다른 앱에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글 킵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구글 킵을 이용해가지고 단순히 쇼핑 목록을 적을 때뿐만 아니라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약속이나 데이트, 더 나아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과 공동 작업자가 돼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거 이뤄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면 훨씬 더 우리 삶이 풍요롭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번 영상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윈도우든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